안녕하세요. 조짜르트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가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서 저도 이제 신학기 됐으니까 미리 이제 교과서를 보고 있었는데 6학년 첫 단원이 바로 이 구한말 이렇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싫어해요. 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너무 괴롭힘 많이 당했고 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역사책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사실 건너뛰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이제 미리 이제 책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오늘 부분은 그 대한제국 시대입니다. 말이 대한제국이지. 아이고,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가르치는데 그 왜 일본 놈이라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이쪽 대한제국, 그죠? 일제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 자, 이제 순서는 32쪽부터 교과서 36쪽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책이고요. 6학년 1학기. 뭐 이렇게 한번 사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요거를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동학 농민운동이에요. 이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고을에 이제 나쁜 관리죠. 탐관오리 관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세금을 그냥 과하게 걷는 거예요. 과하게. 그리고 막 부정부패죠. 예?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농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뭐 낫이라던가 뭐 죽창이 뭐냐면 이제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이, 이 대나무를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들고서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로 봉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뭐 그 형편 없죠. 형편 없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 하나로 들고 일어나서 이제 관리를 몰아내고 이게 굉장히 커졌어요.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녹두장군 전봉준을 이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뭐 역사는 만약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은 더 강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걸 진압하려고 세상에 두 나라가 옵니다. 바로 청나라와 일본이죠. 일본이 왔습니다. 근데 청나라와 일본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동학 농민운동을 뭐 진압하려고 왔다고 하면서 둘이 티격태격 맨날 싸웠습니다. 끝내는 일본이 우세했어요. 일본이 우세해서 녹두 장군은 이제 일본 놈들 잡아가죠. 잡아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학 농민운동이 이제 실패로 끝납니다. 이게 실패했습니다. 만약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해요. 끝내는 전쟁을 합니다. 뭐 이거로 인해 발명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티격태격 전쟁하는데
여기에서 당연히 청나라가 이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본이 끝내는 이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청일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순서죠, 순서. 여기서 일본이 이겼다. 그렇죠?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이김으로 해서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막 먹는다고 표현하나요?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일본의 세력이 커지니까 그때 왕인 고종과 그 전에 뭐 남편이 고종이고 이제 아내가 그 유명한 명성황후죠. 명성황후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일본이 너무 세력이 커진다 해가지고서 끝내는 일본 놈들이 명성황후를 죽이게 돼요. 국모라 해서 우리가 그런 말 들어봤죠. 나라의 어머니다. 국모를 살해합니다. 살해. 자, 그때가 1895년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을미년이에요. 을미년이라고 바로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큰 사건.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쉽게 말해서 뭐 군대도 아니에요. 깡패. 일본 깡패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왕의 부인이죠. 명성황후를 죽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도 글쎄 명성황후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도 장사라고 해가지고서 왜 돌아가시면 바로 3일장, 요즘 3일장이죠. 3일간 이제 애도하는 기간 갖고 막 그랬는데 옛날 왕이 죽으면 보통 1년간 애도 기간을 가져요. 그런데도 글쎄 이걸 못 지내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일본 놈들이.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괴롭히냐면은 이 왕의 부인이 죽었는데도 장사를 못 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2년 뒤에 2년이 흐른 다음에 장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고종님께서 참 안타까운 게 이제 부인이 죽으니까 무서우니까 도망을 쳐요. 어디로 도망치냐면은 러시아 지금 말하면 대사관이죠. 대사관으로 도망칩니다. 그때는 뭐라 하냐면 이걸 아관이라서 아관. 왜 아관이냐면은 러시아 그렇죠? 지금은 소련이죠. 소련 아니죠.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뀌었죠. 원래 이름이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였다가 소련이었다가 또다시 러시아가 된 겁니다. 자, 러시아가 바로 아예요. 아관. 러시아 공관, 대사관이다. 그때는 공관이라 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이 돼서 아관입니다. 아관으로 한 나라의 왕이죠. 왕이 도망친 거를 우리는 파천. 뭐 왕이 도망쳤다는 말을 하기 좀 그러니까 파천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관 파천이다. 그래서 고종이 도망쳤다. 러시아 대사관으로 왕이 피신했다 해서 아관 파천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교과서에는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서재필의 독립신문이라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동학농민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나라에 조금 뭐랄까 우리의 국민들이 조금 의식이 깨야 된다. 그렇죠? 그 의식이 깨야 해서 독립심을 발휘합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서재필이에요. 서재필.
서재필은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바로 동학농민운동 앞에 갑신정변 사람입니다. 갑신정변. 갑신정변 때 여기 보면 이제 갑신정변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이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앞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요 부분은 자세히 안 들어가겠습니다. 갑신정변 때 이제 이게 실패를 했어. 3일 만에. 딱 3일 만에 실패를 한 다음에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쳤어요. 도망쳤다가 이제 이거 아건파천 여러 가지 일이 있음으로 해서 서재필이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많이 좀 알아야겠다 해가지고서 독립신문을 발견했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뭐 교과서에 없는 얘기는 바로 이 청일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청일전쟁이라고 따지면은 그때 청나라가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 참 일본 놈들이 일본인들 이렇게 보면 참 미안한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역사라서 이 감정이 안 실을 수가 없네요. 하여튼 일본 놈들이 이제 청나라로 전쟁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여러분들 히로시마 아시죠? 히로시마에 그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이제 히로시마 국민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죽잖아요. 글쎄 일본의 히로시마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그 뭐라고 하냐면 본부. 왜냐면 전쟁 본부가 있었어요. 전쟁 본부가 바로 히로시마에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시에. 이 전쟁 본부에서 이 청일 전쟁이며 이 명성황후 시해며 뭐 동학농민운동을 이제 해서 뭐 전몽준을 죽이고 다 이 전쟁 본부에서 한 거예요. 기토 히로부미라고.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 나중에 죽게 됐죠. 그러니까 이 히로시마라는 곳이 저는 왜 미국이 히로시마에 그 이런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원자폭탄 떨어져서 이제 히로시마 사람들 많이 죽게 됐죠. 항상 궁금했어요. 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인가? 히로시마하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였죠? 나가사키 두 군데 시에 떨어뜨렸는데 히로시마에 더 많이 죽었습니다. 나가사키는 이제 산이 많아서 핵폭탄이 제대로 이제 떨어져도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히로시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항상 왜 죄 없는 일본인들 일본인도 죄 없는데 왜 많이 죽였을까 했는데 바로 그 본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청일전쟁, 나중에 이제 러일전쟁까지 합니다.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이제 이 히로시마에 있는 어느 그 본부가, 쉽게 말해서 해군 플러스 육군 본부가 히로시마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책을 이제 자세히 보면서 이걸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또 부연 설명할 게 또 있는데 이 사회는 이 부연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해가 쏙쏙 되게. 이 동학농민운동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 그 모든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물론 실패했지만 그 이 동학농민운동을 이제 진압하게 되는 진압부는 바로 일본군이었어요. 일본군과 놀랍게도 우리나라 군인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이 동학농민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많이 죽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시대의 아이러니입니까? 우리 흔히들 일본군만이 이제 이렇게 괴롭혔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도 같이 동학농민 운동한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역사죠. 그러니까 나라에 힘이 없으면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그 역사책에 의하면은 참 고종은 약간 무능했어요. 무능. 왕이 무능했죠. 사실 이유는 이해 갑니다.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우리는 이제 이 대원군이란 말은 왕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무슨 대원군. 뭐 이름이 흥선이었나? 하여튼 뭐 흥선이라는 대원군입니다. 이 흥선대원군의 실책이 여러 가지 있죠. 실책, 잘못은 참 너무 많습니다. 참 너무 많은데 이것도 잘못 중에 하나죠. 바로 아들을 참 제대로 키웠어야 되는데 너무 무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성황후가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도 하고 배운 것도 많고 기억력 짱입니다. 기억력 짱. 자, 이 똑똑한 이, 이 여자가 부인이 되다 보니까 당에 누구나 틀어지냐면은 바로 이 흥선대원군인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시월드라는데 시아버지와 맨날 티격태격 싸워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다룰 텐데 그러니까 명성황후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막 청일전쟁 다음에 청나라가 지니까 러시아와 이제 손을 잡는 거예요. 명성황후의 힘이 더 컸죠. 명성황후가 딱 부하니까 러시아와 손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을 몰아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종한테 얘기해서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고종이 아간파천하게까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본한테서 이제 괴롭힘 당한 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흥성대학은 잘못도 큽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공부하기도 싫고 마음이 아프서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항상. 근데 이제 직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보게 되고 고학년 맡으면 또 공부하게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하나 확실한 거는 과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한테 졌을까? 제가 이제 몇 가지 보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뭐랄까 탐관오리 나쁜 관리들이죠. 이 동학농민운동 왜 일어났습니까? 탐관오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친일파. 나중에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데 이 친일파가 너무 많았어요. 이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일본이 너무 강했어요. 왜 강했냐면은 청나라와 싸워서 이겼죠. 나중에 러시아와 싸워서 또 이겨대요.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전부 다 일본이 이깁니다. 대단합니다. 네 번째, 서재필 그 독립신문 만든 서재필이 이제 그때 서재필 박사를 배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하여튼 서재필 박사님이 국민계몽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배워야겠다. 뭐 이런 게 있었죠. 이게 대체로 봤을 때 이제 이 정도로 보면 되네. 또 이유가 있다면은 그렇죠. 나라에 힘이 없는 거죠. 바로 국력이 좀 우리가 많이 약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이 너무 마음 아픈데 참 현실적으로 보면 이 5가지 제가 볼 땐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탐관오리 친일파 일본이 너무 강했고 국민 계몽이 안 됐었고
그다음에 국력도 약했습니다. 또 제가 또 봤을 때는 여기 부분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왕대를 욕해 좀 하면 안 되는데 좀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그런 게 있었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흥선대원군이라고 고종의 아버지죠. 고종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인데 이 흥선대원군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나라를 쇄국 정책 아시죠? 쇄국 정책을 펴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진 문물을. 그러니까 요 부분이 참 많이 배웠으면 국력도 높았을 텐데 그러면은 이런 없을 텐데. 하여튼 뭐 지나간 역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요걸 배웠던 모든 학생들이 힘을 합해가지고서 또다시 이런 게 역사를 되풀이지 않도록 하여튼 힘을 냅시다. 네, 감사합니다.